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빠친코로 인생이 망가져버린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썸네일이나 영상 제목을 보고 어그로가 끌리셔가지고 클릭하신 분들 좀 계실 텐데, 제가 여기서 할 이야기는 이게 단순히 도박이라서 안 좋다, 도박하지 마라, 돈을 잃을 수 있다, 혹은 제가 뭐 돈을 왕창 잃었거나 빚을 져서 망했다, 이런 뻔하고 상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된 게 아닙니다. 좀 근들갑일 수 있는데, 요약하자면 일상생활이 많이 불가능해졌어요. 먼저 제 인생의 변화가 뭐냐면, 첫 번째, 뭐래도 재미가 없다. 두 번째, 뭘 먹어도 맛이 잘 안 느껴진다. 세 번째, 뭔가 무기력해짐. 네 번째, 사는 게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다섯 번째, 성욕이 사라짐. 그냥 모든 욕구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막 돈을 잃기는 했는데 막 그렇게 크게 잃은 건 아니거든요. 그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데, 그 당첨될 때 그 쾌감이 너무 강했어서 그런지 뇌가 자꾸 그에 달하는 쾌감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얘가.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그런 도박기기가 없잖아요. 그 있더라도 좀 돈이 많이 들고 불법이기도 하고요. 그냥 이제 빠친코 매장에 처박혀서 구슬치기나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실제로 제가 귀국한 지 오늘부로 11일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 숨만 쉬기 위한 비용일 뿐이지, 막 맛있는 걸 찾아 먹어도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라면이나 계속 먹고 있습니다. 꼴에 배가 고프면 또 먹을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먹지? 약간 이런 고민이 사라졌어요. 게다가 하던 게임도 재미없어서 그냥 다 접어버리고 외출도 안 하게 되고, 사실 외출을 원래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 채널은 뭐 호들갑을 좀 크게 떠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많이 좀 정적인 채널이기도 하고, 이 영상은 대부분 저에 대한 이야기니까 좀 지루할 수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제가 빠친코를 경험하게 되었느냐, 빠친코가 뭐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게 3일밖에 경험하지 않은 초보자긴 하지만, 좀 아예 모르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전 경험과 더불어 최대한 많은 조사를 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퇴사를 한 지 몇 달이 지났고, 그 사이에 일본 여행을 총 3번을 다녀왔어요. 제가 일본을 좀 좋아한다기보다 그 엔화가 최근에 좀 엄청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좀 많이 쟁여뒀던 게 컸고, 영어만 할 줄 알아도 돌아다닐 수 있고 가깝고 그나마 한국이랑 비슷한데 해외 느낌을 낼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제가 일본어를 아예 못하고 못 읽어가지고 그냥 막말로 일본에 오면 약간 이세계에 온 느낌이거든요. 문화 대충 비슷하고 말 안 통하고 문자 특이하게 생겼고 영어 못하는 사람이랑은 손짓으로 소통하고 막 파파고 같은 거 쓰고. 사실 여행 다녀온 것에 관해서 영상 몇 개를 좀 올려보고 싶었는데, 최근에 라인 관련해가지고 좀 살벌한 분위기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길래 그냥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한 번은 도쿄, 한 번은 오사카,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이 라쿠엔. 오사카 남바 쪽에 있는 빠친코 매장 이름인데요. 아무튼 이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앞에 두 번, 그러니까 도쿄랑 오사카 여행을 다닐 동안은 진짜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가성비 챙기려고 뼈 빠지게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막 여러 장 찍고 하면서 막 이렇게 즐겁게 다녔죠. 그리고 딱 왔는데 엔화가 엄청 남은 거예요. 사실 이게 자연 경관 위주로 관광을 열심히 다니다 보면 돈이 남아요. 쇼핑만 안 하면 돼. 그렇다고 이 엔화를 팔기엔 엔화가 엄청 싸고, 비행기 값은 뭐 15만 원이더라고요. 예, 숙소도 뭐 남바 쪽 프라이빗 룸이 한 박에 막 4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녀올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코로나 사태로 관광 욕구가 많이 쌓여있던 관광객들이 그 욕구를 모두 해소하고 빠지던 참인지라 가격이 많이 내려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뭔가 이번에 여행 가서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 오락실 있잖아요. 일본 오락실은 규모가 굉장히 커가지고 재밌는 게 좀 많단 말이에요. 또 제가 어릴 적 오락실에 대한 추억도 많다 보니까, 아 그냥 맛있는 밥이나 먹고 게임이나 하고 오자 라는 생각으로 4박 5일을 갔어요. 갔는데 그 아침마다 맨날 수상한 매장 앞에 쭉 줄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안에 빠친코나 뭐 빠치슬롯 같은 게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 정체가 너무 궁금했던 거야. 이게 뭐라고 아침부터 20대부터 70대 노인들까지 총 집합해가지고 줄을 서 있냐고. 그래가지고 순수 호기심에 그냥 따라 들어갔어요. 그렇게 일정이 싸그리 박살이 나버린 거야. 4박 5일이었는데 출국날이랑 귀국날 빼고 3일 동안 밥도 하루에 저녁 한 끼씩만 먹고 빠친코만 하다가 끝났어요. 아침에 들어가서 그냥 밤 10시 10분쯤에 나오는 거야.
이게 10시쯤에 슬슬 나가라고 방송이 나오거든요. 만약 폐점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뭐 찬스가 터져서 돈을 따고 있다? 거기서 바로 중지해요. 그래서 10시 이후에도 앉아있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아, 뭐 10시에 나와서라도 가벼운 관광 정도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일본은 음식점이라던가 뭐 관광지라던가 이게 딱 10시에 다 닫아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게 3대 맛집이라 불리는 규동집밖에 없어요. 그 3일 동안 먹은 음식이 그 폐점하고 나서 먹은 규동밖에 없어요. 아무튼 진짜 빠친코 매장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게임 방식이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제가 일본어를 모르는데도 바로 습득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뭐 아는 애니메이션 빠친코도 몇 개 있어가지고 그냥 거부감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이제 중독이 된 거죠. 그럼 이게 뭐라고 중독이 되느냐에 대해 좀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빠친코가 뭐냐면 이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데 그냥 단순한 추첨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들 슬롯 머신이라고 불리는 빠치 슬롯? 그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 옛날에 문방구 앞에 많이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승패가 정해진 가위바위보 기계라던가 그 룰렛이라던가, 물론 뭐 타이밍을 맞추면 계속 이길 수 있었던 기계가 있긴 했어요. 근데 뭐 오래 가진 못했죠. 그냥 문방구 할아버지가 그냥 치워버리더라고. 하여튼 이런 출처를 알 수 없었던 문방구 앞 도박 기기들, 100원을 넣고 돌려서 이기면은 연승 또는 배수에 따라서 메달을 받고, 치면 그냥 100원 먹히는 거고, 메달을 따면은 그걸로 뭐 문방구에서 뭐 과자나 슬러시로 바꿔 먹는다던가 뭐 샤프랑 바꾼다던가, 예, 굉장히 재밌었죠. 아, 추억이네. 네, 제가 초등학생 때 메달 하나당 50원 취급이었어요. 근데 기계 설정이 좀 좋아서 그런지 메달이 좀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꿀 좀 빨았죠.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빠칭코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실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운으로만 승부하는 게임입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뭐 이런 곳에 있는, 네, 구멍에다가 지폐를 넣으면은 돈을 넣은 만큼의 구슬이 여기다가 충전이 되고, 이 구슬을 여기다가 충전을 시켜두면은 이제 여기 기계에 있는 레버를 적당히 돌려주시면 돼요. 살짝 살짝 돌려주시면은 여기 있는 구슬이 이렇게 들어가요. 예, 이렇게 틱틱틱틱틱틱틱 이렇게 구슬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있는 당첨 구멍에다가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그럼 여기 당첨 구멍에 구슬이 들어가면 여기서 또 추첨을 합니다. 여기서 뭐 똑같은 숫자 3개가 나오면은 당첨인 거예요. 이 당첨 확률은 기종마다 다른데 99분의 1도 있고 뭐 200분의 1도 있지만 대부분은 319.x분의 1, 그러니까 320분의 1 정도인 거예요. 예, 엄청 좁죠. 대충 한 0.3% 정도 되는데 이 0.3%에 해당하는 추첨에 당첨되면 상품이랑 바꿀 수 있는 구슬이 여기서 와바박 나오는 거예요. 뭐 얼마나 나오는지는 또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확률이 좁으면 좁을수록 구슬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걸 모아가지고 뭐 인형으로도 바꿀 수 있고 생활용품으로도 바꿀 수 있고 뭐 다양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으로는 직접 못 바꾼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근처에 어둠의 환전소에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무슨 금은 액세서리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사실상 빠칭코는 일본 법률을 교묘하게 피해간 도박인 거죠. 하지만 일단은 놀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칭코를 즐기고 온 건 불법은 아닌 거죠. 예. 아무튼 놀이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바로 이 좁아터진 확률이 주는 행운과 불행의 교차, 그걸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 그리고 기기의 화려한 연출에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돈을 넣은 만큼의 구슬이 충전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기종은 320분의 1이라는 당첨 확률을 갖는다고 했었어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당첨 구멍에 해당하는 구슬은 4엔 파친코 기준 1,000엔당 15개에서 20개, 대부분은 17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다는 건 이 320분의 1이라는 기준에 해당하는 320개를 채우려면 대충 19,000엔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 나라 돈으로 대충 한 18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이 꽤나 들죠. 하지만 320회 안에 당첨되는 사람들도 있고 320회 언저리에 당첨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체험하고 이 빠친코라는 놈은 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이 없으면은 누구나 좆박을 수 있다는 거죠. 저 분모인 320회를 채운다고 해도 실질적인 당첨 확률은 한 62% 정도라고 합니다. 수학적 계산에 근거한 거예요. 이게 결국 확률이 좁아 터져가지고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좁아 터진 확률에 좆을 박았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1811이라고 적혀 있죠. 1811번의 추첨 동안 당첨이 한 번도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 당첨 구멍에 구슬을 1811번을 집어넣었는데 당첨이 한 번도 안 뜬 거예요. 320분의 1에 1811번을 실패했다. 하필 제가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고른 자리가 개똥 자리였던 거지. 뭐 사실 요즘 빠칭코는 옛날이랑 좀 달라가지고 확률 조작을 못 해놓는다고 해요. 빠칭코 사업이 워낙 발달해 있는 상황이고 굳이 조작을 하지 않고 수수료 장사만 좀 해먹더라도 많이 남는 게 좀 현실이라서 조작을 하다가 걸리면은 벌금을 무는 것은 둘째치고 뭐 가게가 무너져 내리겠죠. 그만큼 경쟁 업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걸리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끝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히 빠친코 매장은 조작으로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운이 없었던 거죠. 네. 초심자의 행운이 아니라 초심자의 불행을 겪은 거야. 그렇게 1811회전 동안 뭔가 내가 초보자라서 잘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5번 정도 했는데 이 레버를 이렇게 돌리면서 오늘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니까 그냥 운이 없어서 이러는 거더라고. 아, 또 이게 또 개빡치는 게 뭐냐면요. 추첨을 하면서 막 화면에 슬롯 머신이 돌아가듯이 여기 제가 올려드린 사진처럼 이렇게 숫자가 돌아가거든요. 이 숫자가 돌아가는데 이 숫자가 똑같은 게 3개 나오면 당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새끼가 그냥 재미없게 돌아가지 않아요. 이 새끼 당첨되는 척을 존나게 합니다. 아니면 뭔 캐릭터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당첨이야 이러면서 막 근들갑을 존나게 떤다거나 이 기기 있잖아요. 이 기기 자체 그러니까 이 레버나 이 버튼 있죠. 이 이벤트 버튼. 이 버튼이나 레버에 진동이 온다거나 이 버튼을 누르는 뭐 이벤트가 뜬다거나 이 기기 내부 액세서리나 모니터가 막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번쩍번쩍 한다거나 개 지랄을 떱니다. 이러면은 아 씨발 드디어 터지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존나게 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패하는 걸 보고 약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존나 빡쳐요. 원래 그 멋있는 연출에 맞춰가지고 버튼 딱 눌러서 당첨이 돼야 뽕맛이 배가 되는 건데 뭐 다 실패하니까 그냥 열받더라고요. 아무튼 뭐 처음엔 한 5천엔 정도 집어넣고 그냥 일어설랬는데 여기서 내가 일어서면 뭔가 내가 재물이 된 것 같잖아. 불행 스택을 쌓아준 느낌이 오더라고. 남들이 뭐 내 자리에 앉으면 당첨될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당첨되면 기기가 얼마나 멋있게 지랄을 떨까 이게 또 기대가 되더라고. 그렇게 500회전, 1000회전, 1500회전, 1811회전 그 만엔씩 이렇게 막 쑤셔박으면서 속으로 쌍욕을 했어요. 아, 씨발 그러면서 그러다가 또 이제 근들갑 떠는 연출이 또 나오면서 이 버튼을 눌러달래요. 아, 또 이지랄하고 꽝일 거면서 하면서 버튼을 딱 한번 치니까 드디어 당첨이 되더라고. 버튼에서 막 진동이 부르르르르 막 이렇게 막 떨리고 모니터에서 막 무지갯빛 연출이 촤르르 터지면서 엄청 큰 소리로 빵빵빵빵빵빵 유지랄을 난리를 치는데 와 진짜 그때 온몸이 부들거렸어요. 아 씨, 드디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했던 기종은 당첨되면은 구슬 300개 또는 1500개를 주는 기종이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300개만 당첨되고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 이게 원래 당첨되면은 그냥 1500개는 진짜 무조건 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운 없으면은 막 몇만 엔 쓰고 구슬 300개, 그러니까 4엔 파친코로 치면은 1200엔. 예. 12,000원 받고 끝나는 거예요. 뭐 1엔 파친코로 치면은 아니 300엔. 그러니까 이게 운이 없으면은 몇만 원을 꼴고 구슬 300개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 하나에 1엔짜리 빠친코라 치면은 300엔 받는 거예요, 고작. 그래서 운이 없으면은 진짜 지옥에 갈 수 있고 운이 좋으면은 1500개씩 무한히 받을 수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빠친코 전용 뭐 애니메이션 연출은 덤이고요. 아무튼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1500개가 당첨이 됐는데 이 당첨이 되고 나면요. 이 레버를 끝까지 돌려요. 끝까지 돌리라고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끝까지 돌리면은 이 구슬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원래 여기에 집어넣는 건데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려가지고 여기에 집어넣게 돼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구슬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구슬이 뭐 들어갈 때마다 사실 여기다가 왜 굳이 집어넣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당첨에 해당하는 1500개를 점점 채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구슬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채워지더라고요. 뭐
1500까지 채울 때까지 이걸 돌리고 있으라고 하는데 왜 돌리고 있으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모니터에서는 전용 연출 같은 게 나오고 있고 구슬을 이렇게 삥 돌아서 이게 들어가고 있고 모니터에 딱 이렇게 뭐 이렇게 모니터에 뭐 이렇게 떠요. 이 1500이 채워질 때까지 레버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00이 다 채워지면은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 거기서 무슨 러쉬 모드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물 들어가요. 막 멋있는 연출 뜨면서. 이게 뭐냐면은 공짜로 140 회전을 돌려줘요. 이게 기종마다 다르긴 한데 공짜로 100 몇십 회전을 돌려줘서 그 안에 또 똑같은 숫자가 3개가 떠서 당첨이 되면 1500개를 또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또 320분의 1이라는 통상 확률이 아니라 99분의 1이었나? 아무튼 그 확률로 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40 회전 정도를 돌려서 99분의 1에 당첨이 되면은 또 1500개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던 320분의 1이라는 조건에다가 제 돈을 써가지고 그 당첨을 노려야 되는 상황과는 완전 상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러쉬 모드에선 제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 100 몇십 번을 트라이 하다 보면은 82%에서 86% 정도의 당첨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82펀지, 86펀지가 계속 걸리면은 1500개씩 계속 주는 거예요. 이거를 연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화면에서 이 레버를 계속 돌리고 있으라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 돌아가는 걸 보는데 또 당첨이 됐어요. 똑같은 숫자 3개가 뜬 거야. 이게 1500개를 주니까 아 이게 당첨이 되면은 연속 당첨 그러니까 연장을 노려가지고 구슬을 뽑아내는 그런 시스템이구나 라는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또 되고 이렇게 9연장쯤에서 끝나나 했는데 이 러쉬 그러니까 140회 정도의 그 무료 회전이 한 3회전 정도 남았을 때 또 터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10원장까지 갔어요. 아 이게 진짜 개질입니다. 아 끝났다 싶었을 때 당첨되는 게 진짜 쾌감이 말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구슬이 어찌 보면 돈이잖아요. 돈이 계속 복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소리도 빠친코는 좀 개인 설정 몇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소리를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뭐 연출을 좀 간소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줄이고 줄여도 소리가 엄청 크게 나가지고 뭐 주변 사람들도 막 쳐다보고 막 뽕맛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10연장에서 끝이 나고 총 2만 마이너스 2만 4천 엔이었나? 막 이렇게 보면은 돈을 엄청 잃은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적게 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보통은 4인 빠친코를 치는데 저는 일단 처음이다 보니까 1.1엔짜리 코너에 가가지고 쳤어요. 그러니까 4엔이랑 4배 차이 난다고 그냥 치면은 제가 진짜 4인 빠친코에 가서 그러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9만 6천 엔 그렇게 끝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충 90만 원 잃을 뻔한 거 22만 원 정도로 퉁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돈을 잃었다는 슬픔보단 그 1811번까지의 죽음의 레이스, 그 아침부터 패전까지 쌓였던 이 스트레스가 한 번에 해소되는 경험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잠도 못 잤어요. 막 빠친코 소리가 환청마냥 들리고 손에서 진동이 느껴지고 마약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또 갔죠. 뭔가 오늘은 잘 뜰 것 같은 거야. 어제 좆박았으니까. 근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또 천회전 동안 아무것도 안 떴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좀 전략을 바꿔가지고 안 터지는 기기는 좀 끝까지 붙잡지 말자. 그냥 기기랑 기싸움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여러 기기를 좀 경험을 해볼라 했는데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냥 200회전 돌려가지고 안 뜨면은 다른 기기 가고 그랬거든요. 안 떠요. 다 소용없는 짓이야. 그냥 운이 없으면 안 떠. 응. 그렇게 망해가다가 또 막판에 당첨이 터집니다. 근데 막 첫날처럼 막 엄청나게 터지진 않았고 그냥 이 러쉬 모드 진입을 실패하면 단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발 한 번, 거의 꽝인 거죠 이건. 예. 그리고 3연장 한 번, 2연장 한 번. 어제에 비해서 최악이죠. 이게 웃긴 게 이날도 마이너스 한 3만 엔? 그 정도 찍었는데 뭔가 이 자체만으로도 즐거운 거예요. 일단 뭐 운은 계속 없었으니까 이 감정은 좀 감정대로 불쾌하면서도 당첨되었을 때 그 연출이 주는 뽕맛이 너무 세가지고 감당이 되는 거예요. 아마 마이너스 한 10만 엔? 그 정도 잃었었으면 감당이 안 됐겠지만 1.1엔짜리를 꾸준히 쳤기 때문에 감당이 되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다음날 뭐 했겠어요, 제가. 또 갔죠. 이틀 연속 망했으니까 오늘은 터지겠지. 근데 또 4인 빠친코로 복수하겠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뭔가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거지. 그냥 당첨이랑 러쉬가 이어지는 그 뽕맛이 보고 싶은 거야. 그렇게 또 아침에 가가지고 패전 직전에 나오고 그날은 또 4천엔 땄어요. 겨우 4천엔.
3일 동안 빠칭코로 날린 돈이 총 마이너스 5만엔인데 운이 정말 저는 좀 평균 회계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밥은 또 싸구려 규동 한 그릇 먹고 다음날은 그렇게 아침 비행기라서 귀국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짐 다 풀고 그냥 누워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공허해서 미쳐버리겠는 거야. 지금도 그래요. 모든 게 재미가 없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아니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좀 보통 다른 사람들은 안 이러긴 하거든요. 뭐 중독이 됐으면 됐지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는데 뭔가 저는 그냥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냥 모든 게 재미가 없어서. 그렇다고 또 비행기표 예약을 하고 싶진 않아요. 이걸 또 가서 해버리면 뭔가 제가 지는 것 같아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중입니다. 어떻게든 이 현자 타임을 자연 치유하겠다는 목적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연명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왜 이러냐면,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가득 쌓였던 스트레스 스택을 한 번에 팍 터트리면서 뇌 자극이 너무 좀 세게 왔기 때문이다? 약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찌됐건 이 도파민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도파민 활성을 위해서. 자극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 자극이 없는 삶을 살 거면 머리를 깎고 그냥 절에 들어가지. 뭐하러 삽니까? 그래서 유튜브도 막 1.5배속, 2배속으로 보고 쇼츠나 릴스 같은 거에 중독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빠칭코의 구조 자체가 이 자극을 얻기 위해 드는 노력이 너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 레버만 그냥 살짝 돌린 채 모니터만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은 알아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텔레비전, 화보 상자보다 심해요, 이게. 엄청난 가성비잖아요. 누구는 인생의 자극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쌓아가면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이뤄가면서 자극을 얻는데 이 빠칭코라는 기기는 그냥 만엔부터 뭐 2만 원 정도만 집어넣고 레버만 조금 돌리고 있으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자극을 줘요. 촉각, 시각, 청각. 이 후각이랑 미각을 뺀 세 가지를 그냥 최고의 형태로 줘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운이 좋으면 돈까지 줘요. 이래서 빠칭코 매장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저는 1.1엔 코너에만 있긴 했는데 아무튼 그 노인들이랑 가정주부들이 엄청 많아요. 직장인들은 다 일하고 있으니까. 막 1,000엔이랑 만엔씩 쑥쑥 집어넣고 있어. 그렇게 모니터만 계속 뭐 이렇게 쭉 내밀면서 이렇게 보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돈을 잃는 것보다 이 당첨이라는 이 쾌감에 중독되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물론 사인 빠칭코 쪽으로 가게 되면 돈을 잃는 건 물론 무섭긴 하지만 그만큼 돈을 더 벌 수도 있으니까 이쪽이 주는 자극도 많이 더해지겠죠. 누구는 막 하루에 막 100만 원인가? 200만 원씩 막 벌고 그러던데 운이 얼마나 좋으면 이게 얼마나 행복하면서도 끔찍한 일입니까? 그냥 레버 딸깍만 하면 도파민이 막 샘솟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관광 목적으로 일본을 가신 분들 중에서 관광 자체가 그냥 질려버린 분들도 꽤나 많을 수 있고 좀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빠친코장에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일정이 붕 뜨거나 아니면 뭐 기상 악화로 인해서 일정을 더 진행할 수 없거나 약속 시간까지 좀 많이 남았다 싶으면은 그냥 간단히 매장 들어가가지고 약간 휴식 취한다는 스탠스로 그냥 몇 천 원씩 집어넣으면서 앉아서 레버만 돌리고 있으면 시간이 정말 잘 가니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빠친코가 도박이니까 나쁜 거다. 그냥 하지 마라.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어딨냐. 약간 이런 의견은 많이 상투적이지 않나 싶어요. 어찌됐건 이거는 좀 일본에서는 하나의 놀이문화로 분류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돈을 따고 잃고를 떠나서 약간 저처럼 좀 첫 경험을 이상하게 해버리거나 자극에 대한 좀 면역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좀 마탱이가 가버릴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막 엄청 안 좋다까진 아닌데 사람에 따라서 좀 독이 될 수도 있다. 이 흔히들 도박에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초심자의 불행이기도 해요. 행운을 통해서 얻은 쾌감이 너무 강렬해버리면은 그 쾌감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버리고 그렇게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초심자의 행운이 없었고 초심자의 불행이 먼저 찾아왔지만 뭐 같은 입장인 건 똑같네요. 현재 현자 타임에 대한 자연 치유가 11일 차인데 뭐 1일에 귀국했으니까 대충 11일 차라고 하죠. 이게 사실 제가 도박 관련 상담을 받는다고 해도 큰 소용은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한국에 와서 뭐 도박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계속 멍하니 살아볼 예정입니다. 네,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유익하셨다면 구독, 재미없으셨다면 그래도 구독, 불쌍하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